아이고, 시청자 여러분. 또다시 중국 축구 이야기입니다. 정말이지 이제는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쯤이면 그들의 어김없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가 틀렸구나를 증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들이 선 무대는 푸른 잔디 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꿀잔치나 감동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바로 한 여성 팬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논란으로 가득 찬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한때 국가대표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렸던 소수민족 출신의 상징적인 선수가 자국 팬들에 의해 그 민낯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입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저속한 농담들로 말이죠. 여러분,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의 스캔들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력 부진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토록 외치던 축구 굴기의 허상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그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품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떠들썩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바로 마이티 장입니다. 그는 한때 역사상 최초의 위구르족 출신 국가대표라는, 정말이지 엄청난 수식어와 함께 중국 축구의 자부심이자 희망으로 불렸던 선수입니다. 위구르족 소년들에게는 살아있는 우상이었고 중국 축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였죠. 하지만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건대 그 모든 영광과 자부심은 이제는 빛바랄 사진처럼 완벽한 과거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팬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한 선수의 사생활이 문란해서 천만에요. 만약 그가 그라운드 위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었다면 팬들은 지금처럼까지 분노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문제의 본질, 그리고 팬들의 분노가 폭발한 진짜 이유는 바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믿을 수 없는 숫자를 한번 보시죠. 12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 12분. 이번 시즌 중국 슈퍼리그 14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이 전 국가대표 선수가 그라운드를 밟은 시간을 전부 합친 것이 고작 12분입니다. 90분짜리 경기 한 번을 제대로 소화하지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가, 한때 국가를 대표했던 영웅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고 성의 없는 모습으로 팀에 기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입니까?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프로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 시점에 한 여성 팬과 나눈 저속하기 짝이 없는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기름이 가득 찬 화약고에 불붙은 성냥개비를 던져버린 격이었습니다. 결국 실력 부진에 대한 실망감을 억누르고 참고 또 참았던 팬들의 마지막 인내심은 그야말로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참하게 깨져버린 신뢰는 한 팬의 절규와도 같은 외침으로 폭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 팬은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다시는 이 사람을 국가대표 출신이라고 부르지 마라.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렇습니다. 실력도 인성도 프로 선수로서의 최소한의 품격도 보여주지 못하는 선수에게 전 국가대표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는 사치라는 아주 뼈아프고도 정확한 일침이었던 것입니다. 자,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네,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어른의 자세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이티장 선수는 아주 특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서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받은 것은 마치 변호사가 미리 작성해 준 것처럼 아주 서툴고 어설프게 꿰어 맞춘 변명 시나리오 한 편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가 내놓은 이 우스꽝스러운 변명들을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명입니다. 나는 2020년 여름에 이혼했고 벌써 5년이 됐다. 정말이지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기가 막힌 주장입니다. 이보세요, 마이티장 선수. 지금 팬들이 당신의 결혼 상태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총각이거나 이혼한 남성은 팬에게 그런 저속하고 음탕한 농담을 던져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문제의 본질은 당신이 유부남이냐 아니냐, 사생활이 어떠냐가 아닙니다. 팬들은 그런 사적인 영역에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변명입니다. 이 대화는 작년 4월의 채팅 기록이다.
이건 또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작년에 저지른 잘못은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사라지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1년 동안 잘 묵혀두었다고 해서 썩은 사과가 황금 사과로 변하기라도 한답니까? 오히려 1년 전에 잘못된 행동을 지금까지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아주 얄팍한 수법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크린샷을 보낸 사람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다. 나도 이 사람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 정말이지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의 정석을 보여주는군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자 사과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음해 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양인 척 포장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동정심을 유발하고 대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아주 오래되고 진보한 수법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중국의 축구 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분노하는 핵심, 그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자격계 문제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유니폼의 무게를 견뎌냈던 선수로서의 자격, 수많은 팬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는 프로 선수로서의 품격, 그리고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감. 그는 이 모든 자격을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팬들은 그의 구차한 변명을 들으며 더욱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어설픈 해명쇼는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주던 그의 서툰 플레이가 그라운드 밖,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도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형편없이 재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줄 뿐입니다. 실력이 바닥을 드러내니 그의 인성마저 그 바닥을 남김없이 드러내고만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개인의 비뚤어진 사생활이라는 좁은 골목을 벗어나 이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더 크고 더 어둡고 더 본질적인 문제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이티정 선수의 이 추문은 이제 더 이상 그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지난 십수년간 수천억, 아니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으며 그토록 필사적으로 외쳐왔던 축구 굴기, 즉 축구로 우뚝 서겠다는 거대하고 화려한 꿈의 민낯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나라하게 비추는 한 장의 깨진 거울과도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유소년 아카데미를 짓고 유럽과 남미에서 명망 높은 코치들을 데려왔습니다. 자국 선수들에게는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연봉을 안겨주며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세계를 제패할 것처럼 화려하고 웅장했죠.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돈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슴에 국가의 상징을 달고 뛴다는 사명감, 팬들의 함성에 실력과 인성으로 보답할 줄 아는 프로의식,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품격과 존엄성입니다. 과연 이런 정신 상태로 세계 무대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얼굴이 되어야 할 선수들이 이토록 회의하기 짝이 없는 기강과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의 팀으로 뭉쳐 세계 정상에 도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선수의 도덕적 추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기초부터 부실하고 썩어 문드러진 중국 축구 시스템의 총체적인 붕괴를 알리는 아주 비극적이고도 시끄러운 경고음인 것입니다. 네, 이 모든 소란과 분노의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간 뒤 텅 빈 무대 위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 수십 년간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던 아주 거대하고도 근본적인 질문 하나입니다. 왜 14억 인구 대국 중국의 월드컵을 향한 꿈은 그토록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붓고도 여전히 저 멀리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아득하기만 한 것인가?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가 지금까지 늘 찾아 헤매던 곳에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최첨단 훈련 시설이나 유럽에서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온 유명 감독의 전술노트, 혹은 선수 개개인의 기술적인 능력 같은 곳 말입니다. 아마도 그 진짜 해답은 바로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대화 기록 속에 있었을 겁니다.
팬들을 존중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들의 오만한 태도 속에 그 답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운 무리를 일으키는 그 인성의 부재 속에 그 모든 문제의 뿌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정신적인 기반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썩어가고 있는데 그 위에 과연 어떤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으며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강력하고 단단한 팀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위대한 꿈은 어쩌면 처음부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된 곳에 끼웠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분노와 실망 그리고 비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또 다른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지금 온갖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마이티장 선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피해자는 바로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축구를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바로 저들, 중국의 평범한 축구 팬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뜨거운 애정을 바쳐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쓰라린 패배의 순간에도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는, 언젠가는 월드컵에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신라 같은 희망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경기장에서의 패배라는 아픔을 넘어 자신이 믿고 응원했던 우상이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의 품격과 이미지를 남김없이 파괴하는 모습까지 두 눈으로 목격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망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순수했던 믿음에 대한 용서받기 힘든 가장 아픈 형태의 배신입니다. 그라운드 위에서의 패배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 상처가 훨씬 더 깊고 아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이티장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선수의 시시콜콜한 사생활 가십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중국 축구가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정말이지 뼈아픈 교훈이어야만 합니다. 중국 축구가 스포츠의 진정한 근본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천문학적인 돈이 아니라 선수의 인격이며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 팀의 규율이라는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한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축구굴기라는 거대한 꿈은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한여름밤의 신기루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들의 이 처참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뿌리부터 모든 것을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 즉 사고방식과 품격의 혁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스스로가 만든 부패와 나태 그리고 오만이라는 깊은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한심한 선수의 부끄러운 사생활은 중국 축구의 처참한 현실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일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신랄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번을 눌러주십시오. 프로 의식이야말로 스포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